지금부터 잘 안 들려요? 네, 우중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의 지도자이시고 그리고 선구자이신 전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국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특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계속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석을 취소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은요, 모든 보석, 저도 4번 구속이 됐는데, 서울중앙지검 거기도 4번 구속이 됐는데, 이 보석의 툴은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보석의 툴은 똑같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님이 정광훈은 사택에다가 딱 가둬놔야 되는데 왜 바깥에 돌아다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특별히 법무장관은 법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이 보석 취소는 이것은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장관은 법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뒤에서 말이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정광훈을 구속시켜라. 이야, 정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은요, 첫째, 7명의 정범하고 만나지 말아라. 이것이 보석의 조건이에요. 7명의 정범들은 사실은 이미 벌써 대법원까지 재판 다 받고 이미 벌써 교도소 생활하기 위해서 지방교도소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서울지방경찰청이 풀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이 7개월 전부터 저의 설교, 내가 광화문에서 발언하는 것을 다 전체를 7개월 전부터 내사를 했어요. 내사를 하고 아침 6시에 어느 날 우리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 핸드폰 2대 뺏어갔고, 그 다음에 광화문의 주동자들, 신혜식, 그 다음에 손상대, 김수열, 이 경찰들은 병력이 많으니까 일시에 새벽 6시에 동시에 다 뺏었어요. 그리고 또 이영한, 그 다음에 남순이, 내 수행비서 남순이 전체를 동시에 다 압수해서 핸드폰을 뺏어갔고, 그리고 우리 당회장실 컴퓨터 포렌식 다 해갔고, 그리고 교육자실 컴퓨터도 포렌식 다 해갔고,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너라 TV, 정광훈 TV 이것도 전부 다 포렌식을 다 해갔습니다. 해가고 결정적인 사건이 서부지법 사태와 그 안보수사대가 그렇게 써준 거예요. 2장을 써줬어요.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 서부지법 내란 상태와 연관성이 없다. 자기들이 왜 전체를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행정안전부가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또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어. 서울경찰청 안부수사대에 조사받으러 이틀을 갔어요. 첫 번째는 나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시간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3시간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와야 된다 그래요. 나는 다시 올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할 거 끝장내자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할 것이라고 했더니 7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7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도 증거물이 이제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덕동에 있는 검찰이 저를 다시 이틀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야. 정광훈은 왜 미국을 102번을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년 미국 전역에 50개 주에 부흥회를 다 했다. 뭐 토론토, 밴쿠버 할 것 없이 다 했고, 그리고 나는 중국 선교를 18년을 했다. 18년 하면서 목단강, 지치알, 오성, 아성, 하남성, 안희성, 그 다음에 뭐 상해, 그 다음에 중경이라는 곳은요, 가보면 이 가로수가 바나나로 되어 있어요. 바나나, 열대지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102번을 갔다 그랬더니 공소장에서 그것은 뺀 거야. 그 다음에 또 정광훈은 숨을 곳이 5,300곳이 있다. 아니, 좌파고 우파고 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안단 말이야. 그리고 100만 원 상금, 정광훈을 신고하면 100만 원 상금만 걸어놓으면 100만 원 달라고 다 나를 신고할 텐데 5,300곳이 20곳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떻게 내가 5,300곳이 20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공소장에서 뺐어요. 뺐는데 지금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는,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 가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도요 보니까 좀 멍청해. 들고 대모 일어나야지. 참, 나는 이 법조인들 보면 한심스러워요. 나같이 깜빵을 하면 4번 가야지. 나는요 서울구치소에 깜빵 3번 갔는데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돼가지고 법무부로부터 6천만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내가 보니까 한 3천만 원 보상금은 받지 않겠나. 만약에 내가 서부지벼 사태를 교사한다면 우리는 7시 반에 신혜식 대표님이 사회를 해서 그 전날 7시 반에 끝났고, 그 다음에 서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애들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만약에 내가 교사를 하려면 새벽 3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 이미 핸드폰에서 나온 그대로 집에 와서, 나는 집에 와서 트럼프 취임식을 가려고 나는 새벽 3시에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 3시에. 여러분도 새벽 3시 되면 잠 다 자잖아요.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또 한 달 뒤에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검사들이요, 참, 검찰청 폐지한다고 했는데도 검사들이 내 사건들을 다시 검사들이
변조라 그래나 뭐라 그래나. 응? 강인재 변호사 어디 갔어? 어? 뭘? 또 내 공소 사실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늦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나를 재판하는 이 판사는요, 백전노장이야. 24년 판사한 사람, 24년. 그러니까 검사들보다가 더 잘 알아요. 검사들보다 벌써 훤하게 다 보는 거예요. 24년이면요, 늙은 여우야, 늙은 여우. 훤하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재판에서는 이제 내 재판 내가 2번 받았는데 마지막 재판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7명의 정범, 그러니까는 지금 이미 벌써 3년형을 받고 지방으로 다 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검사한테 7명의 정범을 1대1로 어떻게 교사했는지를 밝혀라. 공판검사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내가 또 재판을 이제 받을 텐데, 혹시 연합뉴스 오셨어요? 연합뉴스? 예? 연합뉴스 오셨어요? 연합뉴스 그거 사과 안 하면요, 정광훈이 미국 간다. 미국 가는 것을 법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미국 간다. 이거 간다는 말하고 미국 간다. 그래서 이거 사과 안 하면, 정정 보도 안 하면 반드시 연합뉴스를 내가 고발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요, 목회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만 조용하게 했으면 나는 깜빵 4번 갈 일이 없어요. 내가 왜 깜빵을 갑니까? 가문 운동하다가 깜빵 4번 간 거야. 이 깜빵 4번 간 것은 뭐냐? 우파 대통령 때는 하나도 고소 자체도 안 들어와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할 때는 한 번도 고소도 안 들어와요. 좌파 대통령만 되면 내가 깜빵을 4번 간단 말이야. 좌파 대통령이 되면은. 응? 그래서 나는 이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세브란스에서 사실을 목 수술을 3번 받았어요. 3번 받았는데 내가 유언을 하고 갔어요. 이번에 다시 내가 구속이 되면 유언을 하고 왔어요. 구속이 되면 나는 감옥에서 죽어서 나올 것이다. 아니면 재판 중에도 나는 죽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한나, 그 다음에 전해노, 또 우리말이라 서명, 절대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내가 유언을 하고 내가 구속이 됐단 말이야.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재판 일정이 한 달 당겨지는 바람에 내가 살아서 이제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정광훈은 사택에 딱 처박아 둬야 되는데 왜 바깥에 돌아다니냐. 강인재 변호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일로. 자, 강인재 변호사님인데 아주 똑순입니다. 똑순이. 근데 아니 보석 조건에서 네.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주소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 주거지가 주소예요. 그래서 주소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지 자택 감금 일종의 조항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도 심지어 3일 이상 갈 때에만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루 여행, 이틀 여행 다 갈 수 있고 주소를 한 곳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했고요. 박지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괘씸하고 이것은 반드시 형사처벌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그전에도요.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말고도 이 주거지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건데 모든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집에서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미 진작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다. 주거지에만 계셔야 되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테니 다시는 이런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치 뻔뻔하게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는 뭐 잘못 말해도 된다. 알고 있지만 허위로 말해도 된다. 이런 무도한 고의에서 앞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이 있는 자리에서 주거지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막 잡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잡아서 다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이런 못된 말을 국회의원 배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의 보석 여부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법원행정처장은 거기에 대해서 개별 그 보석 취소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재판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고 윽박을 지르면서 자꾸 일탈을 하고 있으니 잡아다가 이런 말을 했고 법무부 장관도요 심지어 그 주거지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제가 한번 말했기 때문에 아는데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그런 말을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외압을 주기 위해서 명백히 그런 말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문가인 법무부 장관이 그것은 거주지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면전에서 말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한 개인을 두고 보석을 취소하라 마라. 법무부 장관한테 법원에다가 보석 취소 의견을 빨리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이런 게 명백한 직권남용이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가 엄연히 있는 사법 독립이 엄연히 있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있는 이런 사안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7명의 정범하고 만나지 마라. 이것이 보석 허가의 조건이잖아요. 네.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도 잘 알고 계셔서 목사님 보석과 관련해서 조건에 정범 7명과의 뭐 소통 금지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저희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고 언론은 그렇게 써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범 7명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보석 결정 안에 실명으로 특정이 돼 있어요. 그 7명과의 소통 금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따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해치지 말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금지 조건으로 따로 말씀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7명의 정범들은요 이미 벌써 서울경찰청 수사대가 안보수사대가 7명의 정범을 이미 다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만나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느냐. 정광훈 목사의 교사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정광훈 7명이 다 정광훈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알지도 못한다고. 그 정범 7명 중에 1명 정도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감 중이고 그리고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범 7명뿐만 아니라 이 정범 7명과 상관도 없고 목사님 일면식도 없는 여러 명을 경찰이 다 조서를 받았어요. 왜? 혹시 정광훈 목사님한테 불리한 진술을 누군가가 해줄까 봐. 아느냐
연설을 들었느냐, 정광훈 목사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유도 신문을 5만 사람들한테 그때 서부지법에 뭐 침입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겨우 이제 한 7명을 했는데 그 7명조차 진술 조서가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고 검찰도 보고 있고. 근데 그 7명조차 아무런 정광훈 목사님의 그 교사범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 걱정도 알지도 안 하고 못한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나온 보석을 조건을 위반했냐 안 했냐 취소했냐가 아니라 저도 변호사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지금 2번 요청한 상태입니다. 처음 온 거에 대해서 교사범인데 교사범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정범이 누구고 정범이 무엇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범이 정범한테 어떻게 이거를 하라고 교사를 했느냐, 이게 교사범 공소장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첫 재판에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교사범이 정광훈 목사님이 뭘 교사했다는 것이 없다, 공소장에. 그리고 정범도 안 나와 있다. 정범이 정확히 누구고 몇 명인지 특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정범들에게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교사를 했냐는지를 특정해서 다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쯤 뒤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냈고 저희가 2번째 재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재판부가 또 요청을 재검토 명령을 했습니다. 정범 7명 있으면 정광훈 목사님이 그 7명의 교사범이라면 한 명 한 명당 그 한 명이 뭘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정범에게 어떻게 무엇을 교사했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각각의 정확한 교사 행위를 공소장에 기재하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지금 검찰도 다 사법고시 되고 뭐 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교사범 공소장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쓸 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소장의 기본도 안 갖춘 그런 공소장을 검찰이 내지는 않거든요. 제대로 된 공소장을 쓸 수 없으면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겠죠. 기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시 출신 검사들이 이런 엉터리 교사범에 대한 공소장을 쓰면서 교사 행위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공소장을 써서 재판부한테 2번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재검토 명령을 받은 것인데요. 결국은 기소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겁니다.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권의 하명 수사가 명백하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이 연수원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쓰지 않을 공소장을 써낼 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날 보고 폭행하지 마라. 근데 나는 폭행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은 아예 이제 폭행할 힘이 어디 있어 내가. 참. 자, 이것으로 강인재 변호사를 마치고 구조 변호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미국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조 변호사님이 미국 2주일 예, 2주일만 갔다 오겠다 하는 것을 그것을 행정소송을 했는데 예. 이미 벌써 이 JTBC가 정광훈은 미국 간다 이렇게 JTBC 그 정정 보도 안 하면요 반드시 고발할 것입니다. 내가 미국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미국을 가야 되느냐. 미국의 CIA고 FBI도 최고의 세계적인 정보기관이지만은 한국에 대해서는요 잘 모르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고요. 그때부터 나라 망한 거예요. 이미 벌써. 김대중도 간첩이에요. 왜 간첩이냐. 그때 간첩을 생포한 사람을 광주교도소로 다 몰아서 가둬놨다고. 근데 그때 102명이야.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으로 다 보내준다. 미전양 장기수야. 미전양 장기수. 간첩이란 말이야. 간첩 활동하다가 잡힌 사람들이라고.
근데 구례에 있는 사람은 나는 북한으로 안 가겠다.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함께 늘 했던 박종혁 그분도 안 가겠다. 그래서 100명을 미전향 장기수 100명을 김대중이가 북한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김대중도 간첩이라는 거야. 더 큰 간첩은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 6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해산돼야 될 정당이에요. 6.15 공동선언, 이거 누가 했어요? 김대중이 한 거예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14선언, 이거는 노무현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문점 27선언, 이것은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 이제 두 사람은 다 죽었고 살아있는 놈이 딱 문재인 하나밖에 없는데 이 구조화 변호사님이 문재인한테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고 고소장을 내놨어요. 고소장을 내놨다고요.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축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영복 사상가, 신영복은요 1심에서 사형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깜빵을 살다가 나온 사람이 신영복이에요. 간첩 중에 간첩이야. 그것도 육사의 교관까지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을 하기 전에는 계속 북한한테 시달릴 것입니다. 지금 아까 출국금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출국금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흉악범들 아니면은 뭐 수백 수천억 사기를 친 사기꾼들, 그러니까 해외 도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조치인데요. 정광훈 목사님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죠. 일단 뭐 아시다시피 건강 치료를 위해서 뭐 해외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널리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해외 도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범죄 혐의에 있어서도 정말 최소 10년 이상 중형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정범으로 지목된 7명의 진술 중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교사나 지시를 받아서 서부지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형량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도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사실상 언론을 통한 낙인 찍기를 위해서 출국 금지를 한 거고요. 그거는 목사님뿐 아니라 현재 정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거는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출국 금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 제한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 가지 마라.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마치 주거를 제한했다 보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이사 가지 말라는. 이사를 가도 재판부에 신고하고, 그럼요, 신고하면 되죠.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예, 신청하면 그러면 되는 이사를 갈 거고요. 수 있잖아요. 예, 그 주거 제한은 이사 가지 말라는 거지, 예,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야 뭐 그래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주거 제한이 뜻이 무엇이고, 그렇지.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 가서 발언하고 연설하고 하는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언론도 정치인들도 지금 오히려 헷갈리는 겁니다. 국민들도. 명확하게 법무부 장관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거예요. 마치 뭐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그건 명백한 월권행위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지 본인이 직접 개별 사건에 간섭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의견서를 내겠다라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것은 이건 매우 위법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 오셨나요? 올라오세요. 짧게 한마디만 내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특별히 언론인들이 몰라요. 언론인들이 모른다니까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요, 김일성이가 60년대 초에 고려 연방제하고는 같은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김구수 선생님하고 토크를 하잖아요. 같다는 거야. 그거는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같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비상시에는 계엄령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헌법 77조에 77조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죠. 근데 계엄을 했다고 해서 네. 지금 1년 동안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래가지고 내란으로 몰아서 네. 상당히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죠. 예. 근데 633이라고 알아요. 633. 예, 그러니까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1심에서는 6개월, 예. 2심에서는 3개월.